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이신 청관우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날씨 정말 덥죠? 예, 오래간만에 더워진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흐려가지고 계속 추웠는데요. 네, 오늘 초복인데요. 오늘 혹시 점심 식사하고 오셨나요? 아, 예, 먹었습니다. 네, 혹시 삼계탕? 치킨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아, 치킨을 드시긴 드셨네요. 네. 예, 예. 네, 이번 주 내내 폭염이 예상된다는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예, 예. 지금부터 제일 더워질 시간이에요. 바깥 활동보다 시원한 곳에서 저희 법률 상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한낮의 더위를 식혀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오늘 어떤 정보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일단은 최근에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네. 그 시민권 시험 사항이 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맷이 바뀌는 건데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법률 상담 오늘 이 시간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 청관우 변호사님 모시고 시민권 시험 개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뒤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영주권 조건부 해제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미주보건방송 카카오톡 채널에 오셔서 남겨주시고 함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요즘 가장 최근 이민법 소식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예. 알려주시죠. 예, 가장 바로 이거 시민권 시험 개편안이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2008년에 한번 확정된 그 시험 양식이 지금 거의 한 15년째 계속 똑같은 형태로 네.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한번 그 변경안이 있었습니다. 2020년대, 네. 2020년에요.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뭐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네. 원래 그 옛날에 좀 쉬운 포맷인 2008년 포맷으로 다시 돌아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 다시 또 한번 변경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먼저 이제 시행 시기를 말씀드리면은 네네. 대충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내년 후반부 2024년도 후반기에 아마 그 변경 사항이 적용될 것 같고요. 네. 시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큰 걸로 이제 두 가지를 변동이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변동 사항을 알려드리면은 그 국민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시빅 네. 테스트라고요. 네네. 보면 이제 미국 역사나 간단한 정치적 제도와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네. 물어보는 100문제 시험이 있어요. 네. 단답식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그냥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합중국이 1900년대에 싸웠던 전쟁 하나만 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코리안 워어 되면 되겠죠. 1950년부터 53년까지니까. 네. 그렇게 딱 하나 외워서 단답식으로 돼 있었는데 네. 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조지 워싱턴 딱 그러면 되는데 이제는 네. 그거를 선다형 객관식이라고 그러죠. 아, 사지 그래요? 선다형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기를 주고 하나를 고르는 선다형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복잡하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에는 그냥 하나만 외워서 답만 하면 됐는데 네. 다른 시대에 미국이 싸웠던 전쟁하고 딱 섞어 놓는 거죠. 코리안 워를요. 그럼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예로 뭐 미국이 1800년대에 싸웠던 전쟁들을 보면은 미서 전쟁이라고 그래서 스페인하고 싸운 전쟁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미국 멕시코 전쟁이라고 1800년대 중반에 싸웠던 전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잘 알려진 대로 시빌 워 내전이죠. 네네. 그것도 미 합중국과 남부가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쟁으로 따지면은 그거 세 개랑 코리안 워를 딱 넣어 놓으면은 그렇죠. 하나를 딱 코리안어를 집어내면 그 전에 배경 지식이 딱 없으면 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지선다형이 되고 나면은 일단은 문자 해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일단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리터러시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정말 영어를 읽을 수 없는 분들은 시험 자체가 힘들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네. 조금의 더 깊이 있는 지식과 그다음에 또한 일단 문자 해독에 그걸 조금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분들 좀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네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한이 돼 있고 아직 뭐 완전하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근데 그럴 이제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네.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모범 답안처럼 그걸 이제 5월 31일 날 네. 세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오늘 얘기해 주는 대로. 네네. 근데 아직 명확하게 모든 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네.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는 일단 제시를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방송에 들은 내용은 일단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잘 알려진 대로 그러니까 모든 시민권 시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하고 국민 시험 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네, 영어 시험은 어떤 양식이 변경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시험이 기존에는 이제 말하기, 쓰기, 이해, 네. 스피킹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특정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뭐 짧은 문장을 써보라거나 굉장히 쉬웠어요. 사실 영어 시험이요. 네. 포맷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써봐라 그러면은 뭐 조 바이든 lives in the White House 이 정도 나옵니다. 아, 네. 읽어봐라 그러면 who lives in the White House 누가 미국의 백악관에 살고 있나요? 네. 그게 읽기 시험이고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언더스탠딩이나 스피킹 같은 경우는 그냥 네. 간접적으로 보통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네. 들면은 언더스탠딩 하려면은 들어왔을 때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하는지 이제 봅니다. 네. 일어나서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stand up and raise your right hand. 그럼 이제 네네. 딱 일어나서 손을 못 들면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군요.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스피킹 같은 것도 간단하게 이제 그때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 스피킹도 보통은 이제 N400라고 그래서 시민권 양식입니다. 거기다 이제 정보를 기입해서 주는데 그거 이제 거기는 내용을 물어볼 때 간단하게 스피킹을 체크해서 간접적으로 대부분 다 체크를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시민 그 인터뷰 심사관에 따라서는 갑자기 영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지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고 네네. 그렇게 간접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스피킹을 하든지 언더스탠딩을 하든지 그랬는데 네. 요번에 제안된 걸 보면은 딱 그 스피킹과 언더스탠딩과 관련해서 조금 확실하게 어떤 포맷이 하나 새로 생긴 거예요. 아, 어떤 포맷이 생긴? 예를 들면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여주고 거기다 설명해 보라. 아,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딱 들에 동그랗게 서 계신 사진을 딱 보여주면은 이걸 묘사해 보십시오. 네네.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The old man standing in the field alone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혼자 할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돼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간단하게 내가 영어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 네네. 옛날에 이렇게 막 그 질문 같은 거 하면서 간접적으로 묻어가던 형식이 아니고 그렇게 네. 새로운 포맷이 실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영어 공부도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국민 시험이나 미국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요하는 형태로 아마 시험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집 같이 전화번호부 뒤쪽에 있는 뭐 백문항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연습 문제들도 좀 있고. 예, 아마 똑같이 그렇게 줄 겁니다. 아마 아, 비슷하게. 그런 거는 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사지선다형이니까 좀 더 예, 정확하게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앤서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네. 옛날에는 하나만 하면 됐잖아요.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없이 좀 시간을 두시고 좀 차근차근, 네, 차근차근. 영어 공부를 미리 좀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또 한국 분들 워낙 똑똑하셔서 네, 아마 그렇죠. 금방 또 다 적응하실 겁니다. 맞아요. 네. 시민권 영어 시험 양식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권 신청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네. 리터러시 문자 해독이 필요하는데 하기 때문에 네네. 과거처럼 그냥 대충 이렇게 듣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자 해독이 리퀘어먼트가 거의 된 겁니다. 네. 이제 문자 해독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나 사회, 국민 시험에 대해서도 네. 미국 사회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게 되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네. 시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네, 그렇군요. 좀 요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서 또 영어에 대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어를 예.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미국에서 살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네. 영어 공부는 좀 하셔야죠. 그렇죠. 예. 네, 네. 다음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는 또 어떤 정보가 또 새로 업데이트 됐을까요? 네네. 최근에 그리고 보면은 최근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전에는 새 소식은 네네. 시민권 이제 시험 문제 변경 사항이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 경향인데요. 네. 영주권 조건부 해지에 관련해서 인터뷰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이 영주권 조건부라는 것은 임시 영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보통 이제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는 경우는 네. 2년짜리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흔히들 이제 조건이 걸려 있다 그러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10년짜리를 받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한번 영주권자가 되면은 영원히 영주권입니다. 퍼머넌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그 행정상의 편의로 10년씩 잘라주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신원조회를 이제 지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한번 한다는 의도도 있고
혹시나 그 사이에 영주권자로서 무슨 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심각한 범죄를 그러니까 신원조회용으로도 쓰고 이제 행정상 편의로 10년씩 잘라놓은 거지 영구 영주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조건부 해제라는 거는 2년짜리 조건부로 받았죠. 그럼 네네. 조건을 해제시켜서 10년짜리 영주권이 아니고 영구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 조건부 해제입니다. 네. 이걸 잠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심사 기준을 보면은 네. 일단은 두 분이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으니까 네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일단 그걸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민국이 심사를 하는데 네. 한 가지는 재산권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은 그 결혼이 진짜겠죠, 그렇죠? 아. 결혼 생활을요. 그럼 뭐 조인트 뱅크 프로퍼티 스테- 오너십, 네네. 텍스 파일링 공동으로 하신 것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집을 함께 사셨으면 이름이 디드에 같이 올라가 있는 네. 경우도 좋고, 그다음에 은행 구자를 공동으로 조인트 어카운트를 쓰고 계셨다는 네네. 것도 굉장히 재산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 자료가 될 수 그렇죠. 있는 이제 뭐 거예요. 생명보험도 네네. 어떤 미래적인 자산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좋겠고. 네. 그다음엔 이제는 삶을 같은 공간에서 영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같이 산 것도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 같은 공간에서 네.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사는 거니까.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아파트나 거기서 이제 리스 계약서에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는 걸 보여주는 네. 것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 또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괜찮죠. 아. 왜냐면은 레지던스가 서로 같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삶을 나누고 있다. 그럼 이제 태어난 아이, 네. 아이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가장 확실한 그렇죠. 증거. 왜냐하면 결혼의 가장 확실한 열매니까요. 그렇죠. 아이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먼 곳에 같이 여행을 가셨다거나 뭐 이런 사진 같은 것도 부수적으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런 것도 멀리 되나요? 여행 가신 네. 거. 뭐 심지어는 뭐 해외 여행 가신 뭐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뭐 여행 계획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같이 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뭐 예. 결혼 사진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결혼 사진 이제 처음에 다 내셨으니까 아, 같이 두 분이 네. 사시면서 계속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 유지를 하셨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뭐든지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틀 안에서 네. 창의적으로 딱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통과가 되시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근데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조인트 파일링이라고 그래서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니까 두 분이 같이 파일하시는 겁니다. 네. 요청을 조건부 해제 요청을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공동으로. 아, 네.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셨으면은 못 하시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싱글 파일링이라고 그럽니다. 싱글 파일링. 혼자 네. 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기준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결혼할 때 그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다. 아, 보나파이드 메리지였다는 것을 네. 증명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기준. 네. 근데 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한 것보다는 통과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렇죠. 통과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서도 중간에 이혼하신 분들 케이스 많이 저희가 수임해서 굉장히 승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싱글 파일링으로 바뀌게 되면 이혼을 한 후에 네. 상대방의 동의나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사인 안 하게 돼 그러면은- 혼자 사인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네. 대신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네네.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이혼이 확정 판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 프로세싱 과정이면은 또 안 되고요. 프로세싱 과정이면은 일단은 이혼 확정 판결문을 이민관이 손에 넣을 때까지 그걸 승인을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예 아니다 이렇게 좀 말을 막말인 것 같아서 좀 근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렇게 이혼하시고 아.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라리.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네. 영주권 조건부 해제를 위한 절차가 또 있을 텐데요. 네네. 어떤 절차를 좀 일단은 거칩니까?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되기 전 90일 전에 조건부 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2년 되기 전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거들을 같이 넣으시고요.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요, 이게 상당히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벼운 네.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네. 만약에 파일을 안 하면 당장 추방 재판에 나오라고 NTA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추방 재판 출두 명령서. 추방 명령은 아닙니다. 네. 노리스트 어피어라고 그래서 추방 재판으로 나오라고 출두 명령서가 바로 발부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때 만약에 안 하시면요. 근데 네. 이제 다행히 그런 게 발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만약에 딱 2년 영주권이 익스파이어된 만료된 다음에 하시게 되면은 네.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은요. 내가 파일 못한 이유가 beyond my control.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증명해줘야지만 받아줍니다. 네,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 이런 전화 받거든요. 나 네, 지나서 네. 그냥 혼자 다시 했어요. 그럼 당연히 거절이 되죠. 분명히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다시 지난달에 파일할 경우는 분명히 규정상으로 245 규정 안에 그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반드시 비욘드 컨트롤이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늦게 한 거에 대한 익스큐즈를 받아야지만 승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날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날짜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잘 있게 지켜주셔야 잘 돼요. 지켜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네. 이 영주권 조건부 해제와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도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조건부 해제가요. 지금 네.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경우는 네, 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네. 케이스로 한번 헷갈리지 않으시게. 네네, 3년 지나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되기 전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2년 지나고 1년이 넘어가니까 네네. 영구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네. 3년이 돼버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미리 그냥 아예 내가 영구 영주권을 못 받았지만 그냥 신청하는 겁니다. 아, 해놓으면은 그냥 프로세싱이 또 돼요. 자기가 알아서. 네. 왜냐하면 영구 영주권도 분명히 신청 자격이 된, 그러니까 2년짜리 영주권도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되거든요. 네네. 해놓고 나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 가서 다 패스해 놓으시고 그냥 네.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부 영주권이 조건이 해제가 돼서 10년짜리 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 받을 수 있습니다. 있도록.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냥 기다리셨다가 4년 만에 받으시고 그냥 네. 그때 한번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고 좀 급하게 네. 빨리 시간을 절약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영구 영주권을 못 받으셨더라도 일단 신청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도 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시민권까지는 좀 많이들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한국 분들 그래요? 워낙 사연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내가 결혼했는데 나의 부모님들이 영주권이 없으면 얼른 내가 또 빨리 초청을 시민권 해야 따서 되고. 초청할 또 그런 신분이 없으신 부모님들을 개인적인- 위해서 이게 효자효녀들을 빨리 해야 되니까 네. 또 그런 또 예, 한국 부모 분들이 좀 초청. 착해서 가족 초청은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죠. 아니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요즘 또 그럼요. 시민권자 빨라졌나요? 직계가 조금 빨라요. 부모님들이랑 그래요? 배우자는요.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빨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딱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민권의 합법성 여부 또 우리 요즘 최근에 시민권 경향과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네. 일단은 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민국의 이제 최근 소식 제가 경향에 네.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 네네. 지금부터는 조금 이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 왜냐면은 한국 분들이 좀 자신만만하셔서 혼자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떨어지고 나서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이민법 변호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떨어지신 분들의 상담 전화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많이 떨어지신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이게 참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네, 이게 예, 또 유난히 한국 분들이 많이 떨어지세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실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최근 경향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제가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방금 이제 첫 번째 경향인데요. 이거는 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사실 시작된 겁니다. 네. 영주권의 합법성. 그러니까 내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베이스는 나의 영주권입니다. 네. 그러면은 내 영주권이 합법적인지를 먼저 심사하는 게 굉장히 큰 파트가 됐어요. 시민권에서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가족 초청 같은 경우로 딴 경우는 이제 결혼해서 따신 경우는 결혼 생활이 유지가 잘 되고 있든지 아니면 이혼했으면은 그 결혼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잘 증명을 네. 할 수 있는 거를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두 번째 취업 영주권이 합법적이려면은 일단은 내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했어야지만 그렇죠. 합법적 영주권입니다. 네. 내가 그 스폰서를 받은 회사에서 일을 안 했으면 그 영주권은 합법적인 영주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민 청원서를 고용주가 넣을 때는 저 사람은 내가 영주권 줘서 일을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넣는 거고 네. 내가 영주권을 받을 때는 내가 영주권 받으면 저 회사 가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받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영주권은 합법성이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데 갈수록 더 심사가 강화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네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제 아주 급속도로 물어보기 시작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 2기 한 중반쯤부터 아주 열심히 물어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취업으로 내가 영주권을 땄다 그러면은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신 증거가 일단 없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없나?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일을 했던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일하신 증거로 W2 네. 스폰서 회사에서 발행된 W2 그리고 페이스톱 네. 그리고 그 당해년도의 세금 보고서 이렇게 그걸 딱 준비를 해 가셔야 네. 무사히 패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또 한 가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님 이제 취업을 오셨으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야 뭐 시민권 안 따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때 이제 따라서 받은 미성년 자녀 아이들한테까지도 이게 영향이 갑니다. 네, 그럴 수 만약에 엄마가 네. 취업으로 영주권을 땄으면 엄마 그 회사에서 일한 건 맞아. 그럼 엄마 아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 아들한테 엄마가 그 회사에서 일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민관이. 아, 이게 또 자녀들한테까지 그 증거 서류가 그렇죠. 연결이 되는군요. 영어로 그걸 이제 파생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디러버티브라고 받아요. 그래서 메인하고니 제대로 됐는지를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뭐 안 물어본 경우도 있다 막 그러는데 네. LA 같은 경우는 가끔 안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LA에서 인터뷰를 하신 경우 시험을 보고 시민권을 신청하신 경우 네. LA 서비스 센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산타나는 거의 다 물어봅니다. 아, 이게 또 지역마다 또 조금씩, 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있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안 물어본 뭐 내 친구가 안 물어보고 했다고 안 물어봤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청해서요 거절돼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못했으면은 내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전문가하고 일단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이제 넘어간 경우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막 갑자기 상해를 입으셔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치신 경우가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로 넘어간 경우도 네네. 있어요. 일을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회사가 폐업한 경우 스폰서 회사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조금씩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실제로 증거가 없는데도 잘 넘길 만한 사유가 있어서 넘어간 예도 있으니까요. 네. 전문가하고 일단 상의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고 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영주권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뷰를 심사를 볼 때 네. 우리가 상대방의 누가 이랬대더라 이 말만 듣고 그럼 나도 그냥 이러면 되겠네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하고 나는 나대로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 거절되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오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네. 안타까워요 사실은. 한 번 거절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할 때 좀 신청을 하실 안 좋은 영향이 있나요? 안 좋은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은요 한 번 네. 이민국에 파일된 거는요 다 병합 심사입니다. 이게 다음번 계속 시민권 심사할 때도 가면요 남군요. 전에 했던 게 옛날에는 딱 종이로 있고 요새는 이렇게 디지털로 화면에 떠 있어요. 네, 레코드에 다 남아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다 반드시 전에 거 꼭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옛날에 종이로 보내던 시절에는요 다 받았어요. 지금 내가 파일 갖고 있는 이민관이 네네. 전에 신청한 게 싹 모여서 심지어는 전에 영주권 받은 파일까지 다 같이 네. 그래야지만 심사가 끝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네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좀 무서운 게 또 내 영주권이 합법적이지 않아서 못 주겠다라는 걸로 이민국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굉장히 그렇죠. 찝찝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 그게 또 그렇죠. 문제가 될 지금 수가 당장은 있으니까. 이미그레이션 코트가 꽉 차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추방 재판까지는 안 끌고 갔지만 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말에는 조금 경향이 좀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올해 초반부터 좀 시민권이 좀 깐깐해지는 게 사실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네. 만약에 이런 경우에 리젝이 됐을 경우 예, 이분들은 디나이가 됐을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에서 박탈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또 신청하실 수 또 있습니다. 다시 재신청 몇 번 신청할 수 있다 아니면 다음번에 못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보강해서 더해서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네. 예. 네, 아직까지도 또 프로디 관련자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일괄적으로 거의 안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네네. 조금 이제 F2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영주권 받을 때도 가족 초청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금 느슨해져서 봐주는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네. 작년 중반부터 아니면 네네. F2 그러니까
그 학교에 다녔는데 F2라는 거는 그 학교에 등록돼 계셨던 분의 배우자 또는 그렇죠. 미성년 자녀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이 감지가 되다가 다시 최근에 보면은 또 다시 강경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도 상당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미 신청을 한 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특히 이제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신 경우는 네. 취업 영주권을 내가 신청할 때 그 학교 다닌 기간은 내가 학생 신분을 유지한 기간으로 안 보고 공백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취업 영주권 신청할 때 취업 영주권은 신분 유지가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내 영주권은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판별이 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프로디하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아직까지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요. 네네. 일단은 조금 프로디 학원하고 관련되신 영주권자분들은 좀 일단은 좀 시민권 신청을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범죄 기록에 대한 소명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 예, 간단히. 맞습니다. 시민권 신청할 때는요. 네. 일단은 시민권자로서 도덕적인 품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굿 네네. 모럴 캐릭터. 근데 이제 나한테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소양이 없다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또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뭐 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뇌물공유죄에서 뭐 감옥 갔다 오신 분도 받은 예가 있고 네. DUI 4번 걸리신 분도 받은 예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셨지만 또 잘 소명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민관은 기록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내가 뭐 절도로 유죄 선고 받고 뭐 집행유예 받고 이거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배경 설명을 조금 곁들여서 같이 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네. 네. 예를 들면은 경범이어도 중범이면은 대기가 더 어려울 경우 같고요. 경범이어도 또 모럴 터피투드 크라임이라고 해서 이게 도덕적인 비난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경범에 대해서는 또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와 한번 상담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민권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물론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좀 전문가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한 네네. 번 할 때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네네. 최근 이민법 소식과 법률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민법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청관우 변호사님께 네. 도움받을 수 있겠죠? 예. 네. 저희 연락처. 사무실이요. 네. LA에 있는 또 있고 부에나파크에도 사무실 2군데 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있는데 LA 전화번호는 213-232-1655, 네. 213-232-1655. 네. 그다음에 부에나파크 오피스는 714-522-5220, 네. 714-522-5220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우리 청관우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